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진수 교수입니다. 본 강연은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 온라인 과학특강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기계공학입니다. 여러분들 매체를 통해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이 접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연은 기계공학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기에 편하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공학과 기계공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은 여러분들 용어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공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럼 공학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학이란 수학과 자연과학을 기초로 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제품, 도구, 시스템을 만드는 학문입니다. 이때 자연과학이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을 일컫습니다. 물론 지구과학도 포함이 되겠네요. 아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과학에 흥미를 갖고 계신 학생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공학과 과학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공학자이자 과학자인 칼만은 과학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자 공부하고 공학자는 이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는 것을, 즉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과학은 자연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순수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 공학은 수학과 과학을 바탕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과학과 공학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제1차 산업혁명 때 발명된 공학적 시스템인 증기기관은 열에 대한 과학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이 공학과 과학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인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그러면 공학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14개의 공학 전공이 있습니다. 건축학부, 고분자융합 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산업공학과, 생물공학과, 그리고 소프트웨어공학과, 신소재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토목공학과, 그리고 화학공학부와 환경에너지공학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계공학은 어떤 것을 공부하는 학문일까요? 여기 좌측 아래에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속한 기계공학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첫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어 같은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계하면 떠오르시는 이 이미지와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계공학은 이 기계, 즉 머신만 다루는 학문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기계공학자이지만 기계치입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제가 말한 이 기계공학과 이 기계공학에서의 기계와 이 기계치에서의 기계는 다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기계공학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계공학은 역학적 시스템을 설계, 생산, 분석하는 이 공학의 한 분야입니다. 기계를 영어로 하면 머신인데 제가 지금 여기 위에 써놨지만 기계공학을 영어로 하면 머신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서 메카닉스는 우리말로 하면 역학이고요. 이때 이 역자는 힘력자입니다. 즉 역학은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과 이 주위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대표적인 공학 분야인 기계공학을 이 머신만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셨으면 큰 이제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저희가 기계공학자이지만 기계치여도 말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이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연이 끝나고 나면 기계공학의 올바른 정의를 반드시 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계공학의 여러 학문 분야 중에서 기계공학의 근간을 이루는 4가지 역학이 있고 이를 우리가 4대 역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종종 죽음의 4대 역학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고체역학, 동력학, 연력학, 유체역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체역학은 우측에 보시듯이 고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이 변형을 분석하는 학문이고요. 동력학은 힘을 받는 물체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연력학은 보시다시피 열, 일, 에너지의 관계를 분석하는 학문, 마지막으로 유체역학은 액체와 기체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근간이 되는 4대 역학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기계 시스템, 즉 역학적 시스템인 자동차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엔진, 즉 내연기관은 연력학과 굉장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주행 성능을 결정하는 현가장치는 동력학과 그것의 파생학문인 진동공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비 향상을 위한 차량 외관 설계는 유체역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가볍고 더 강한 차체 개발은 고체역학 혹은 재료역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4대 역학 이외에도 최근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따라서 5대 역학이라도 불리는 이 열전달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 열전달은 공조장치의 열교환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공학은 여러분들께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기계, 즉 머신뿐만이 아니라 힘, 에너지, 열을 다루는 아주 폭넓은 공학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학과 기계공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혁명이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회,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과학의 관점에서는 인류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겪었으며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산업혁명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 등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아놀드 토인비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이라는 기계공학적 시스템입니다. 이는 인류가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된 혁신적인 기술이죠. 여러분들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냄비에 물을 담고 뚜껑을 덮고 물을 끓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때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냄비 뚜껑이 들썩들썩인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물을 끓이게 될 때 이 수증기가 물일 때에 비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는 압력을 우리가 피스톤과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방향으로 미는 힘이 생기는데, 이 힘으로 증기기관차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게끔 하는 큰 에너지, 즉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증기기관의 원리이며 에너지원으로는 석탄이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력은 기계 동력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노동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노동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방직공업, 즉 섬유공업입니다. 이 섬유공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작업이 매우 많이 필요한 공정이죠. 이러한 1차 산업혁명은 공학적 발상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기계공학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그 시기라고도 되고 있습니다. 네, 1차 산업혁명에서 석탄을 이용해서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켰다면 이제 2차 산업혁명 때부터는 전기에너지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기에너지 사용하면 장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증기를 이용할 때에는 이 증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에너지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얇은 전기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간단한 시스템에서 더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기에너지로 구동되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의 개발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큰 규모의 공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기존에 상상할 수 없던 속도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산 제조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분업화와 대량 생산이라는 주요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이때부터 대규모 공장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정보화혁명 또는 자동화혁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종전까지는 아무리 전기에너지로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장에 있는 수많은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에 개발된 컴퓨터가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 중에 하나인 이 연산 능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기계의 동작을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연산까지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세탁기를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물을 채우고 세탁하고 헹구고 탈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버튼을 눌러서 기계를 작동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3차 산업혁명 때부터는 공장 내 모든 공장들이 자동화되기 시작하고 더 정밀하게 작업을 하면서 값싸고 빠르게 고정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2010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해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4차 산업혁명이 피부로 와닿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입니다. 이때부터 이 4차 산업의 중요성을 우리 전 국민이 깨닫게 되었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가상물리 시스템, CPS 등을 기반으로 한 지능혁명이라고 불립니다. 초고속 거대 네트워크로 사람, 사물, 공간을 연결하고 지능화해서 산업 구조는 물론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모두 혁신할 수가 있는 획기적인 기술 혁명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생산 제조 기술의 큰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큰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생산, 유통, 소비의 산업 전 과정을 연결하고 지능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그리고 가상물리 시스템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공지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등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의 한 기술인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은 기본적인 규칙만 주어진 상태에서 입력받은 정보를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기술로서 입출력 사이에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 뉴런을 층층이 쌓고 연결한 인공신경만을 기반으로 한 정보처리 기술입니다. 이세돌 9단을 바둑으로 꺾은 구글의 알파고 역시 이 딥러닝에 기반하여 학습한 인공지능입니다. 네, 다음으로 사물 인터넷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한 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물 간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스스로 학습하고 이 학습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로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집안의 각종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것이 이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상물리 시스템입니다. 이는 프로그래밍으로 구축된 가상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가상의 공간인 컴퓨터가 실제 하는 물리 시스템을 관찰하고 연산을 통해 다시 실제 물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쉬운 예로서는 여러분들 스크린 야구나 스크린 골프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스크린 야구와 스크린 골프 같은 것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물리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서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그리고 보안성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 물리 시스템의 핵심적인 응용 분야로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가상 인터넷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4차 산업혁명을 기계공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정부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13대 혁신성장 동력 분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정보통신 분야만 떠올리셨겠지만 보시다시피 다양한 산업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4차 산업을 소개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 기계공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공지능 기반 기계 시스템 설계 및 예측 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기계 부품을 만들고자 할 때 다양한 설계안에 대해서 반복적인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예제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기계 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이 항력 제감을 위해서 다양한 형상으로 차량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풍동 실험이라든지 전산유체학과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차량 주위 유동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차량 주위 유동을 예측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우리가 전산유체학 결과가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차량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능형 로봇입니다. 종전까지 로봇은 단순히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단순 작업만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즉 협업하고 인간의 능력을 보조할 수 있고 인간과 교감하는 지능형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기계공학자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능형 모빌리티입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자동차에서 벗어나 레이더, 라이다, GPS와 같은 다양한 센서를 기반으로 차량 주위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량 스스로 주행하게끔 하는 자율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다시피 드론과 같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 모빌리티 또한 기계공학자가 핵심적으로 활약하게 될 4차 산업혁명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첨단 소재 개발입니다. 기존의 실험 데이터와 이론 계산 데이터 혹은 잘 알려진 소재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첨단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도로 훈련된 연구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반복 실험과 오랜 시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적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잘 알려진 물질에 대한 우리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기계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정된 첨단 신소재를 개발하는 이 예제들을, 즉 다양한 후보군들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는 공장 내 시설과 부품이 공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공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가상물리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공장 내 각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불량의 조기 감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 생산 플랫폼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전통적인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지능형 로봇공학 그리고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의 융합 학문인 메카트로닉스 학문 또한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는 4차 산업 분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맞춤형 헬스케어와 혁신 신약입니다. 이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기계공학이 더 이상 머신, 즉 좁은 의미의 기계만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기계공학의 주요한 한 축은
액체와 기체를 다루는 유체역학이고, 작은 스케일, 아주 밀리미터나 혹은 더 작은 마이크로미터 이 스케일에서의 유체의 움직임을 다루는 학문은 미세 유체역학이라 부릅니다. 눈물, 혈액, 땀 등과 같은 액상의 인체 유래물들을 활용해서 여기 좌측에 보시는 동전 크기의 초소형 칩에서 질병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단한 건강 정보는 환자 맞춤형 헬스케어와 정밀 약물 처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까지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약물을 처방하고 각 환자마다 이 약물의 효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환자의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환자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에 맞는 정밀 의료, 즉 딱 맞는 환자 맞춤형 약물을 처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밀 의료와 혁신신약 개발 분야도 기계공학자가 크게 기여할 4차 산업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기계공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까요? 모두가 이 컴퓨터 공학만을 전공하고 인공지능 개발만 몰두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에도 실제 물리 환경에서는 힘, 에너지, 운동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계공학은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 기계공학을 제외하고는 핵심적인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의 전문물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계공학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탄탄한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을 흡수하고 이를 융합할 줄 아는 창의 융합형 공학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소 짧은 강연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기계공학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